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어가 볼 내용은요. 바로 자동차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입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좀 비슷해 보이면서도 갈정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은근히 헷갈리죠? 네. 그래서 이건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대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잘 잡으셨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그냥 자동차 보험 하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걸까요? 바로 자동차 보험 안에 있는 자기 신체 사고, 줄여서 자손이라고 하죠. 네, 자손. 그리고 자동차 상해, 이건 자상이라고 부르고요. 이 두 특약의 차이를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아, 자손이란 자상? 네, 이 작은 결자 몇 개 차이가 사고 났을 때 금전적인 부담에서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법으로 꼭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이 있고 또 그 이상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다들 의무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다, 종합보험 꼭 들어라 이렇게 권하는 걸까요? 뭐 언뜻 듣기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핵심을 딱 짚으셨네요. 그 의무보험의 대인배상 I라는 게요. 사망 시 한도가 1억 5천만 원, 부상은 3천만 원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피해자 한 명당 금액이 아니에요. 아, 정말요? 그럼요. 사고 하나당 총 보상 한도예요. 아, 사고당. 네, 만약에 사고로 여러 명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자가 여러 명 나오면 이 1억 5천 안에서 나눠 가져야 하는 거죠. 와, 그러면 정말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대물배상도 2천만 원이 한도고요. 외제차 살짝만 긁어도 아시죠? 네, 아찔하네요. 반면에 종합보험은 대인배상 툴을 통해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보상이 가능하고요. 아, 무제한? 네. 그리고 대물배상 한도도 3억, 5억, 10억 이렇게 크게 높일 수 있어요. 10억까지도요? 네. 근데 이게 보험료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몇만 원 차이인데 보장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종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아까 말씀하신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형사처벌 면제받는 거요? 네, 물론 뭐 사망사고나 12대 중과실, 뺑소니, 음주, 무면허 이런 건 제외하고요. 이런 경우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종합보험이 단순히 그냥 보상 금액만 높은 게 아니라 이 형사처벌 면책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능까지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종합보험에 무보험 차상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아,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에요, 보험 안 든 차량이나 아니면 뺑소니 차에 사고를 당했어요. 네, 끔찍하죠. 혹은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해서 보험 처리가 거부될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럴 때 내 보험으로 일단 내 치료비 같은 걸 먼저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안전장치예요. 와, 정말 든든한 방패막이 같은 거네요. 네, 내가 잘 가입해둔 내 종합보험이 이런 진짜 황당한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거죠. 꼭 챙겨야겠네요. 그럼 사고 났을 때 내 차 수리비는 자기 차량 손해, 그 자차로 처리하고 네, 맞습니다. 운전자인 내가 다쳤을 때는요? 아까 말씀하신 자송이랑 자상 이게 나오는 부분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일 수 있어요. 오, 집중해야겠네요. 자기 신체 사고, 자손하고 자동차 상해, 자상 둘 다 운전 중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요. 어떻게 다르길래요? 자손은요, 미리 정해놓은 부상 등급이 있어요. 1급부터 14급까지. 그 등급별로 딱 정해진 금액만 지급해요. 아, 등급별로 정액 지급이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비가 실제로 300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근데 자손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14급 부상에 해당된다 이러면 보험금으로 30만 원만 딱 지급되고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잠깐만요. 병원비는 300인데 보험금이 30이라고요? 네. 그럼 나머지 270만 원은 그냥 내 돈으로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손이라는 거죠? 와, 믿기지가 않는데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와, 충격인데요? 그럼 자상은요? 자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반면에 자상은요, 내가 실제로 쓴 치료비 있죠. 네, 실제 치료비. 그건 기본이고 거기에 위자료라든지
또 다쳐서 일을 못하게 돼서 발생하는 손해, 휴압손해라고 하죠. 아, 휴압손해까지요?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가입한 한도 내에서는 거의 실손보상에 가깝게 지급을 해줘요. 와, 훨씬 좋네요. 그리고 심지어 내 과실 비율을 따지지도 않아요. 자손은 과실 따지거든요. 아, 과실도 안 따지고요? 네. 보험료는 자상특약이 자손보다 1년에 한 2, 3만 원? 그 정도 더 비쌀 수 있어요. 1년에 2, 3만 원이요? 네. 근데 이 정도 차이로 얻는 보장의 차이는 뭐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죠. 그렇겠네요. 270만 원하고 2, 3만 원이면.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보험 가입할 때 기본 설정이 자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잘 모르고 그냥 가입하시는 거죠. 아,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내 보험 증권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손인지 자상인지. 네,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와, 이건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저도 바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보험에서 자상까지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겼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런데도 여전히 운전자 보험이 따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자동차 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고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 책임, 그러니까 배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둬요. 네, 민사 책임. 근데 만약에 내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어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거요. 아, 네. 또는 사고로 상대방이 크게 다쳐서 중상해를 입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민사 책임과는 별개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아, 형사 책임. 그게 무섭죠? 그렇죠.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피해자랑 형사 합의를 봐야 하잖아요. 그 합의금, 이걸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벌금도 내야 할 수 있고요. 네. 변호사비, 합의금, 벌금. 네. 이런 비용들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장을 안 해줘요. 아, 자동차 보험은 이걸 안 해주는군요. 네. 바로 이 형사적 그리고 행정적 책임 영역을 커버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의 핵심 역할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주로 피해자 보상, 내 차, 내 몸 치료비, 자상 선택 시 이런 쪽이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 합의금이나 벌금처럼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울 수 있는 그 영역을 담당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에 상해 관련 보장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운전 중이 아닐 때도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점도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에요. 운전자 보험에 보통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골절 진단비라든지 상해 수술비, 입원했을 때 나오는 입원 일당 같은 것들이요. 네네. 이런 보장들은 꼭 운전 중 사고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뭐 넘어져서 다치거나 계단에서 구르거나 이랬을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정말요? 운전 안 할 때도요? 네. 그래서 운전을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좀 연세 있으신 부모님들, 낙상 위험이 높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께는 상해보험 대용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오, 활용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네요. 네, 그렇죠. 다만 이 두 보험 모두 어떤 경우에도 절대 보장해주지 않는 아주 치명적인 예외 사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꼭 알아야겠죠? 네, 이건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음주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무면허, 그리고 뺑소니 사고. 뺑소니. 네. 지급을 거절하는 면책 사유입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보험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네,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는 자동차 보험의 세부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한다. 특히 자손 말고 자상을 선택하는 게 사고 났을 때 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 이거 정말 중요했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둘째는 대물배상 한도. 이거 보험료 차이 얼마 안 난다고 하셨으니까 넉넉하게 뭐 5억이나 10억 정도로 충분히 높게 설정하는 게 안전하다는 점. 그렇죠. 요즘 길에 비싼 차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맞아요. 셋째는 운전자 보험. 이게 자동차 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 형사적 책임 부분, 그러니까 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비용 이런 걸 보장해주고 또 일상생활 상해 위험까지 보완해주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필수적인 보험이라는 점. 네. 정리하자면 두 보험은 서로를 대체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각자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빈틈없이 위험을 막아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 네. 이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게 바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면서 꼭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챙기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던져보는 질문이죠. 네. 요즘은 뭐 의무보험 안 들면 단속도 금방 된다고 하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보장 공백이 생기면 그 책임이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커진 시대잖아요. 그렇죠. 정말 상상하기도 싫죠. 네. 이런 시대에 매년 내 자동차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 증권을 한번 꺼내서 그냥 갱신만 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점검하고 이거 자손이네? 자상으로 바꿔야겠다? 대물원도 좀 높여야겠다? 이렇게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작은 습관 하나. 이 습관 하나가 예측 불가능한 도로 위에서 마주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대한 여러분의 대비 태세를 얼마나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